이렇게 해서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에 너무 의지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이제 팔려고 하신다든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서 매각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좀 비전을 그리고 내가 정말 한번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많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머니캡틴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쇼핑몰을 매각하고 인수한 컨설팅을 하고 중간에서 이제 중개를 해주는 액션맨으로 활동 중인 박경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런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머니케팅처럼 이제 구매 대행을 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이제 2020년에 시작을 해서 그때 1년 반 정도 하고 그때 매각을 진행을 했었어요. 매각을 진행할 때 그 당시에 진짜 정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뭐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네. 결심을 하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인수자를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내 사업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우리 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 이제 대금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미팅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뭐 하나도 그런데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게 A부터 Z까지 제가 스스로 다 겪으면서 매각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이거 되게 좀 개인적으로 의아했거든요. 어떤 부분이 의아했냐면 지금도 그렇지만 네이버에서 거의 중고거래 하듯이 그냥 이거 삽니다, 팝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시장성을 봤을 때도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모델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제 브랜드들을 인수를 해가지고 네. 키워서 다시 되팔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한국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장기적으로 빨리 이렇게 시장에 들어가서 중간에서 이렇게 파생되는 산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가 하는 뭐 쿠팡, 네이버 뭐 이런 오픈 마켓들 있잖아요. 자사몰이 아닌 이러한 형태들도 매각이 가능한가요? 네,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선 저도 이제 자사몰이 없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매각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 이제 매각한 대표님도 이제 자사몰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게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이제 오픈 마켓도 매각이 가능해요. 이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자를 조금 폐업을 해줘야 돼요. 기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계약서를 쓰면 우리 인수하시는 분한테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쿠팡 같은 경우는 원칙상으로 이렇게 안 돼요. 계정을 넘기는 게 안 되는데 아이템 위너 이런 형식으로 진행한다든지 이제 사실 이제 로켓 배송이나 로켓 크로스라서 우리 제트 배송 같은 경우는 담당 BM 분들과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실제로 중개를 하셨던 사례 중에 가장 비싸게 매각했다 하는 것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한 이제 쇼핑몰 카테고리랑 뭐 명칭 같은 경우는 비밀유지 계약서를 써서 확실하게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최근에 이제 진행됐던 거는 한 2억 정도 매각이 됐고요. 2억? 네, 2억 가지고 이제 매각이 됐고 최근에는 한 3억대 거래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대표님도 이제 매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혹시 대표님 거는 얼마에 매각을 하셨는지? 저는 그때 당시에 네. 비싸게 팔았어야 되는데 네. 조금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한 1억 원짜리에서 팔았어요. 그 정도에서 팔았어요. 네. 그게 2년 전인 거죠? 네, 2년 전이죠. 2년 전. 대단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매각이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뭐 값을 많이 받는다던가 아니면 매각하기 쉬운 쇼핑몰이 있을까요? 형태만 플랫폼만 따지면 사실 그걸 따졌을 때는 사실 자사몰이 제일 쉽고요. 이거 도메인만 넘기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스토어, 쿠팡 이 순으로 보시면 되고 사실 이런 플랫폼보다 좀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업을 구조를 되게 잘 짜냐거든요. 구조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직원을 한 명을 채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되게 관리가 되게 많이 용이한 거 구매 대행과 사입으로 제가 이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입과 구매 대행 중에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으시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사입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 인력이라든지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옵션이 예를 들어서 이제 5,000개인 경우도 되게 많고 1,000개 단위로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에 반해서 이제 사입 같은 경우 이제 10개 내외로 있는데 두 개 다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제 똑같다고 했을 때 한 명의 직원이 낼 수 있는 퍼포먼스 자체가 구매 대행보다 이제 사입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의 구조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수록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하는 건 일단 사입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이랑 구매대행 이거 두 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위탁이랑 구매대행. 아까 뭐 옵션이 1,000개가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뭐 대량이나 반자동 등록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처럼 수동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이 뭐 몇십 개 되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입에 준하게 이렇게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거래처와의 그게 조금 많이 뭐 총판 계약이라든지 네. 그런 게 돼 있으면 사니까 이제 비슷하게 이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형성돼 있지만 조금 어렵고 대량이랑 반자동 매각분들이 정말 많이 받거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수동 등록 아니면 거의 매각이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미팅을 나갔을 때 인수자 입장에서 상품 한 몇만 개 있는 거 보면은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옵션이 적을수록 매각하기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매대행 기준으로만 말한다면 네. 애초에 조금 원가가 있는 걸 좀 팔아야죠. 사입하는 사람들이랑 결국은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사입하는 사람들도 이제 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 구매대행의 가장 장점인 게 일단 내가 뭐 선사입을 안 하고 뭐 상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이제 객단가 있는 거. 그렇게 해서 빨리 매출도 커지고 그런데 쇼핑몰에 대한 가치도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 점 참고해서 네, 구매대행 셀러분들은 시작하시면 네. 되게 굉장히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아, 매각을 할 때 뭐 유리한 조건이나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먼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미리 이제 사업자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의 사업자에다가 스토어를 되게 여러 개를 연동해 놓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스토어 등급이 올라갈수록 스토어를 이제 추가적으로 개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에는 뭐 예를 들어서 패션 브랜드하고 B에서는 예를 들어 관계식 브랜드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스토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매각을 할 때 그걸 폐업을 해야 되거든요. 네. 폐업을 하게 되면 여기 스토어가 모든 게 다 정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매각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좀 모르다가 사업자마다 이제 브랜드를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 그 대출도 잘 알아보셔야 되는 게 나중에 이제 매각을 하면 이제 폐업을 하게 되는데 폐업 때 일시상환이 대출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면 그 이자만 높아지는 그게 있는데 일시상환이 대출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 대출을 이제 다른 사업자에 승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승계가 가능한 대출이 있고 아닌 대출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조금 다 미리 이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유아용품 이것도 제가 하다가 이제 총판하시는 곳에 넘겼거든요. 하면서 이제 그 KC 인증같이 무조건 이제 사업에다 허들을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조금 꿀팁 하나 드리면 KC인용도 양장수 가능해요. 네. 양장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매각을 할 때 팔 자신만 있다면 먼저 내가 인증 비용 받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 매각을 할 때 그 인증 비용을 다 이제 인수자로부터 회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증 비용까지 그 우리 매각 비용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포함시켜서 이렇게 진행한 어느 정도 감가가 들어갈 수는 있어요. 몇 년마다 이게 다시 재검사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남은 기간을 산정을 해가지고 매각가를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대표님께서 중개하시는 입장으로 봤을 때 요즘 뭐 매각이 잘 되거나 그런 좀 핫한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되는 카테고리는 일단 상품들이 좀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좀 원가가 이게 싸고 재구매가 잘 되게 일어나고 원가가 싸다는 건 그만큼 마케팅 집행을 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뷰티, 뭐 화장품 종류 이런 네. 같은 경우 이제 원가율이 워낙 싸기 때문에 네. 이제 빨리 이제 브랜드를 만들어내기도 되게 용이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뷰티가 제일 핫하고 이제 뭐 건기식이나 이제 식품 종류 같은 것들 이게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많아요. 또 다른 거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오히려 밸류가 낮은 것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패션은 정말 쉽잖아요. 옵션도 되게 많은데 브랜드로 인지되기까지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예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기는 좀 쉽지는 않은 분야죠. 또 반대로는 이제 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건 돈이 문제라서 그렇지 네. 전자제품 뭐 KC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팔 때는 훨씬 더 쉽게 매각이 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예를 들어서 순수익이 뭐 월에 1000씩 나는 네네. 그런 쇼핑몰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매각한다면 그럼 매각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되게 오해를 하시는 게 매출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커머스 시장 자체에서는 사실 매출 같은 경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게 광고비를 엄청 때려 넣어가지고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나쁜 사람들이 가구매를 쳐가지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이 네.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매각의 지표가 되는 건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또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경쟁력이 있는 사업일수록 매각 가치가 좀 더 높아지는데 네. 허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매대행 위탁은 그렇게 막 높진 않아요. 사실 한 6배, 8배 그 정도 가도 이제 잘 갔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도 내 상품을 너무 소싱하기 쉽기 때문에 네. 사입 같은 경우는 저는 한 일단 15배에서 좀 시작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12배에서 15배 그렇게 해도 사실 1년 이내에 회수하려는 인수자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커머스 시장 자체가 워낙 격동적으로 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로직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최대로 지금 인수하시는 분들 그 전문 인수업체들 같은 경우도 2년을 넘어가기 사실 좀 힘들어요. 2년치의 순수익 그 부분 언더에서 지금 다 매각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에 1000만 원 남는 그런 쇼핑몰이 있으면 위탁이나 네네. 아까 구매된 네. 경우에는 6배에서 8배 네. 그럼 뭐 8천만 원의 네. 매각을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대표님이 봤을 때 쇼핑몰을 처음부터 키우는 것보다 인수를 하는 게 좋은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전제 조건 첫 번째가 컷에 대한 이해는 있어야 돼요. 적어도 이게 상품 등록 좀 해두고 네. 물건을 팔아봐야 되는 생각이 일단 대전제 조건이고 네. 일단 무조건 다른 카테고리로 내가 진출을 하고 싶을 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패션을 하고 있는데 건기식으로 가고 싶어. 건기식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내 지식은 하나도 없어. 지식이 하나도 없을 때 사업이 0부터 10까지의 그 과정이 있다고 하면 다들 공감하시고 0부터 1까지 올리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네. 0부터 1까지 그래서 올라가 있는 것을 일종의 권리금을 주고 사서 거기에 있는 영업적 지식이나 네. 그런 이제 매뉴얼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인수인계 과정 중에서 되게 얻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이 어쨌든 몇 년 동안 그 쌓아온 그런 노하우들을 네. 흡수를 하는 거니까. 노하우랑 거래처를 확 땡기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까지 내가 빨리 간다. 근데 1부터 내가 10까지 뭐 예를 들어 마케팅에 좀 자신 있다든지 광고에 되게 자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앞단의 그 과정들을 빨리 줄이고 예를 들어서 한 1억짜리 하나 사가지고 연매출 10억이라고 했을 때 그걸 한 1억이 사가지고 그걸 빨리 100억까지 키우시려는 분들 그래서 아예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진출하시려는 분들은 되게 인수를 하기 되게 좋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게임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런 높은 캐릭터를 사야 이거를 잘 할 수 있는데 뭐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초짜가 사면 좀 별로 네, 안 좋을 수 그래서 있다.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 이제 뭐 그 온라인에서 유형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무조건 그 구매 대행 하라고 해요. 이걸 해서 일단 그 생태계를 좀 알아야 돼요.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뭐 네이버 광고라든지 쿠팡 CPC로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네.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유의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마케팅도 아니면 또 뭐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 마케팅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다 조금 그나마 적은 리스크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구매 대행을 일단 꼭 한번 해봐라. 아예 안 하신 분이 힘들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네네.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처음 이커머스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는 구매 대행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적은 리스크로 큰 자본 안 들이고 그렇게 가서 되게 사업에 접근하기 되게 좋다는 건데 어느 순간 조금 자리가 잡았다 싶으면 멈춰버려요. 거기서 그냥 구매 대행에서 그냥 딱 하고 말지. 여기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죠. 아, 그쵸. 뭐 사실 위탁이랑 사육도 그런데 사업 모델 자체가 이제 우리가 네이버 로직이나 온라인 플랫폼 쿠팡 같은 그 로직에 따라서 되게 막 매출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수동 등록 저는 무조건 수동 등록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좀 상품을 보는 센스라든지 이제 광고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익히고 사업을 통해서 번 돈을 꼭 내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려요. 추가적으로는 좀 제가 매각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쇼핑몰을 보잖아요. 전 또 이게 영어 데이터들을 다 보는데 좀 어뷰징 같은 걸 많이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그런 목적으로 뭐 그거 엄청 뭐 나쁘다라고 표현하기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는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프로그램에 너무 의지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먹히니까 이제 팔려고 하신다든지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서 매각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단기적으로 좀 장기적인 좀 비전을 그리고 내가 정말 한번 이 제품이나 이 브랜드를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조금 많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계 정리 같은 것도 되게 미리 잘 해놓으시고 저랑 이제 만나서 한 2, 3년치 데이터를 한 번에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필요할 때 못 팔아요. 회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이제 꾸준히 하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저도 항상 말씀하는 게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아요. 구매 대행은 그냥 사업 초반에 뭐 맛을 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튜토리얼인 거죠. 맞아요. 네, 빨리 튜토리얼을 깨고 사입도 하고 모임도 해보고 네, 브랜딩도 해보고 사실 브랜딩이라고 해봤자 막 어렵지 않잖아요. 다 해보면서 이제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게 저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또 대표님을 오늘 만나 뵙고 이렇게 인터뷰까지 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